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건강하게 살려면은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. 건강하게 산다라는 것. 우리 이 부장이 생각하기엔 건강하게 산다라는 것에 중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다고 좀 생각됩니까? 스트레스 안 받는 거. 스트레스를 안 네. 받는 그리고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거. 같은 얘기네.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. 어떻게 보면.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살아봐서 알겠지만은 스트레스를 안 받는 날이 얼마나 있을까요? 예? 그래서 휴일을 이용해서 그랬어요. 그래서 이제 휴일을 이용해서 등산을 한다. 그 스트레스를 확 푸는 거다 이거죠. 맞는 얘기 같아요. 하여튼 제일 사람을 늦게 하는 거는 내가 할 때는 스트레스.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아주 민감하게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은 체질적으로 몸에 염증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. 그래서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게 있어요. 근데 오늘 오전에도 병원에 갔다 왔어요. 이제 피 검사 받고 엑스레이 다 찍고 조금 더 다시 가야 돼. 이제 아침 일찍 가서 그 검사 다 맡아놓고 이제 이제 의사 선생님 이제 영동 세브란스니까 이제 부르면 전화 오면 이제 나는 이제 기포도 타고 가면 돼. 그러니까 이제 시간 낭비를 전혀 안 하는 거지 사실은.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 유전적으로 그런지 어찌됐든 간에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거는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몸에. 근데 대부분의 건강에 이제 그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부러져서 다쳤거나 뭐 그런 거 아닌 이상은 또 뭐 바이러스에 걸렸거나 이런 거 아닌다면은 거의 대부분의 병은 몸의 활성산소를 통한 염증 발생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에요. 모두 다 염증 발생이에요. 그 염증이 이제 결국은 뭐 세포를 죽이고 그게 이제 이상하게 변형되면은 그게 암이 되는 거고, 나 같은 경우는 이제 허리가 막 아프거나 척추염이라는 게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. 이게 지금 손가락도 퉁퉁 부을 때가 있어요. 그것도 염증 생기는 거예요, 간단하게 해서. 근데 그 염증이 생기는 이유는 보니까 내가 자세히 관찰을 해봤어. 그러니까 무리하게 뭔가를 하면은 생기더라고. 그런 물리적인 영향에서도 분명히 영향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은 어떤 부분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내 몸에서는 확실하게 그 부분이 생기더라고. 내 허리 아팠을 때 그걸 확실하게 느꼈고, 또 눈에 이제 염증이 이제 눈으로 올라와서 터져버리면 이게 포도막염이 돼요. 내가 그때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지. 나는 그게 척추염이라는 걸 알게 된 계기가 이 염증이 이제 눈을 통해서 터트려졌을 때 거의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 빛을 받아오면 막 시린 거예요. 막 내가 그래서 클라이밍 강습을 내가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졌는데 토요일날 저녁 아직도 생각나. 토요일날 그래가지고 금요일날 저녁 때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도저히 이거는 내가 갈까 말까를 내가 생각을 고민하다가 안 되겠더라고. 그래서 취소 문자를 보내고 이제 안과를 갔지. 안과를 가서 동네 안과를 갔더니 딱 보더니 이거는 종합병원을 가야 된다는 거야. 그래서 이제 종합병원으로 이제 영동 세브란스로 가서 검사를 받았고, 그랬더니 이제 결국은 이제 밝혀진 게 이거는 눈에서 이상이 생긴 게 아니고 무슨 컴퓨터를 오랫동안 많이 봐서 난 생긴 줄 알았어. 그게 아니고 이 척추염에서 올라온 염증이 제일 피부 약한 쪽으로 터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제 눈으로 터지면 포도막염이 된다. 척추 전문가한테 가서 이제 진단을 받아봐라 해서 거기서 전단을 받고 이제 척추염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게 돼. 내가 10년 동안 허리가 아팠던 이유를 드디어 알아냈어. 나는 허리에 자세가 바르지 않아서 생긴 병인 줄 알았어. 이게 그게 아니더라고. 그 염증이 이제 발생하는 거야. 그러니까 모든 병은 스트레스가 주범이라는 얘기가 맞는 얘기인 것 같아.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일을 하고 현업에 있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있을까? 날마다 스트레스 연속인데. 나 같은 경우는 그 염증이 있다. 염증이 남보다 좀 잘생기는 축에 들어간다. 그런 부분들이 그게 활성산소가 이제 근본 원인인데, 또 과학적으로 따져 들어가면 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? 활성산소는 왜 생기느냐? 결국은 이제 우리가 밥을 먹어도 활성산소가 생겨요. 운동을 과하게 해도 활성산소가 생기고 활성화된 산소가 생긴다 이거예요. 근데 그거를 이제 적절하게 조절을 할 줄 알고 제거를 해줘야만이 몸이 이제 그런 염증으로까지 발전이 안 되는데, 그 활성산소가 정상 세포를 죽여버리거든. 그럼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. 그래서 이제
첫 번째가 뭐 내가 정리했다기보다는 그 얘기가 너무 공감이 돼서 하는 얘기예요. 그래서 이제 건강할 수 있는 주구장창 죽을 때까지 어떻게 보면은 건강할 수 있는 부분을 딱 네 가지만 이제 정리를 한다 그러면 난 세 가지로 보고 싶은데 거기서 네 가지를 얘기를 했어. 자, 네 가지 중에 하나는 뭘 것 같습니까? 하나라도 맞춰보세요. 잘 먹기. 어? 잘 먹기. 잘 먹기? 좀 음식을 잘 먹기. 우리 제일 잘 먹는 건 우리 오주임인데. 근데 오주임이 잘 먹는다고 해서 건강과 비례한다고 보면은 절대 그건 오산이에요, 솔직히. 너무 과하게 먹으면은 그건 다 활성산소예요, 사실은. 응? 그래서 예전에 먹는 거는 70%만 먹으라는 얘기가 있는 거야. 여기에 점심 굶고 있는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더 건강하잖아, 사실은. 그 잘 먹어야 된다는 기준으로 봤을 때 전혀 아니지. 그러니까 그거 먹는 거는 그냥 먹고 싶은 거 적당하게 먹으면 되는 거야. 적당하게가 중요한 거야, 적당하게가. 물론 이제 젊었을 때는 좀 과하게 먹어도 해결이 돼요. 근데 나이 먹을수록 계속해서 그걸 과부하로 계속 갖고 가게 되면은 그 문제가 생깁니다. 제일 중요한. 그런 먹는 거는 우리가 신체 활동을 하는 생체 에너지라 이거예요. 우리가 에너지를 쓰는 이렇게 살아 생겼을 때 에너지. 근데 우리가 정신적으로 쓰는 에너지 있잖아요. 이 에너지는 어떻게 생길 것 같습니까? 스트레스도 아까 말한 그 스트레스하고도 해결되어 있는 부분이고. 그러니까 먹는 거는 우리 신체 활동을 쓰는 생체 에너지고 잠자는 것이 생명 에너지라 해요. 정신적인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것. 아직은 우리 과학은 그걸 밝혀내지 못했는데 우리가 잠잘 때 전기가 충전듯이 쭉 에너지가 충전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잠자는 것만큼 정말 중요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. 어떻게 보면 먹는 것보다 더 한 수 위 중요한 것은 잠자는 거다. 잘 자는 거다. 잘 자는 거. 이게 이제 중요한 건강의 요소 중에 한 가지고 또 두 번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두 번째 요소는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. 할 일이.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나이 먹고 이제 할 일이 없는 사람들 보면은 확 꺾이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농촌에서도 끊임없이 밭일이라도 뭔가 소일거리가 계속 있는 사람이 건강한 거야. 담배를 피우더라도 그런 사람이 90대까지 막 사는 거야. 끊임없이 뭔가 할 것들이 있는 사람. 그러니까 움직여야 될 곳이 있는 것, 할 것이 있는 것, 목표가 있는 것, 이것이 자기 에너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. 나는 이 말에 100번 공감을 합니다. 그때 이후에는 뭐 유튜브라도 하든 뭘 하든 세계 여행이라도 하든 목표를 세워서 뭔가 할 것들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그거 없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쭉 에너지는 떨어지면서 죽는 거예요. 살 것이 있다라는 거. 또 하나가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? 그 할 일이 있다는 거하고 이제 결부된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우리 모토로 세우는 게 그거야. 척숙딱. 그러니까 척숙딱 뭐야? 해야 될 일은 즉시 처리할 것, 또 처리된 일은 확인할 것. 그러니까 이 부분.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움직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일거리가 생겼는데 딱 머릿속으로 이렇게 딱 몸이 안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. 또 그냥 할 거리가 있으면 딱 몸이 딱 붙어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. 그거는 자기 에너지를 쓸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, 간단하게 말해서. 근데 자꾸 이제 그 에너지를 자기가 쓸 줄 아는 능력이 개발이 안 되어 있으면 이거는 발동거리는 에너지가 안 나온다 이거예요. 생명력이 꿈틀거려서 탁탁탁 계속해서 움직여지는 그 뭔가가 에너지가 넘쳐지는데 그걸 자꾸 이제 생각과 행동이 거리감이 툭툭툭툭 생기면서 굉장히 이제 그 몸이 노화가 되고 늙어간다 이거예요. 이건 이제 할 일이 있다는 거하고 난 결부가 되는 것 같아서 내가 사실 두 가지를 한 가지로 묶고 싶은 건데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. 해야 될 일을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거. 그래서 이제 내가 기준으로 또 봐도 얘기를 하는 게 그거야.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하는 거. 해야 될 일을 즉시 처리하는 스타일이 있고 해야 될 일을 미루는 사람이 있어. 그거는 자기 생각 에너지로 막고 있는 거야. 이 차이점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. 그게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또 요소라는 거예요. 파닥거리는 그 생명 에너지, 그게 이제 건강에 아주 중요한 요소다. 해야 될 일은 즉시 처리하는 그게 바로 그 생활 속에
트레이닝이 바로 해야 될 일은 즉시 처리하는 겁니다. 또 처리된 것은 확인할 줄 아는 것. 마지막으로 하나가 좀 더 이제 현실적인데, 그거 하나는 지금 다른 사람이 잘 모르는 부분 중에 하나. 이런 거 뭐냐면 맨발로 맨 땅을 밟으라는 거예요. 이게 이제 좀 특별하죠. 왜 이게 중요하냐? 이게 몸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 자연에서 태어난 몸인데, 그 자연의 몸을 가장 자연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자기 몸에 있는 정전기, 땅 속에 있는 전자를 끌어들여서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것이 근반적인 치료 방법이 되는 것이 바로 맨땅 밟기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땅에 있는 전자가 몸에 들어와서 몸속에 있는 활성산소에 결합해서 그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작용을 하는 게 맨땅을 밟는 일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그걸 하고 있잖아, 사실은. 내가 왜 염증이 많이 나오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 방법을 찾다 찾은 게 바로 맨땅을 밟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원래는 내가 이 도곡동에 맨땅길이 있어서 거기를 오전마다 하는데, 오늘 이제 병원에 영동 세브란스를 갔다 오느라고 거의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저기 이제 올라가면 또 매봉산인가 그게 있어. 그래서 거기 올라와서 이제 또 신발을 벗고 산 한 바퀴 좀 돌고 이제 사실 내려왔습니다. 그게 이제 만약 이제 팔딱거리는 건강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말 그대로 맨땅 밟기, 또 잘 자는 것, 그리고 또 해야 될 일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즉시 일을 할 수 있는 것, 요것만 딱 가져져 있으면 건강한 삶이 된다. 현대인이 그리고 옛날하고 많이 틀린 것 중에 하나는 신발이 개발됐다는 거예요. 옛날하고 다르게. 그게 땅에 있는 그 제로볼트, 지구는 제로볼트인데 그 제로볼트를 차단시켜주는, 이 고무창이 전기가 통하지가 않거든. 그래서 이 제로볼트화 될 수 있는 부분을, 몸을 제로볼트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라는 또 의미가 돼버린 거야. 또 시멘트 바닥, 아스팔트 바닥으로 다 돼 있잖아. 맨 땅을 우리가 걸을 일이 거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. 그게 현대인의 아토피라든가 기타 등등의 많은 현대인 병이 나올 수 있는 요소가 바로 문명의 발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상당히 많다. 자연으로 돌아가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가까운 동네라도 맨발로 맨 땅을 한번 걸어보라. 그게 1시간이든 3시간이든, 거기서 3시간 얘기를 하고 있지만 3시간이 현대인으로서 너무 힘든 일이고, 나는 30분씩 짧게 걷습니다. 하루에 좀 나눠가지고. 자, 그래서 오늘 건강한 삶을 위한 4가지에 대해서, 정확하게 또 줄여선 3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. 맨 땅을 밟는 것, 잠 잘 자는 것, 그리고 할 일을 가지고 즉각 움직일 수 있는 것, 이 3가지 오늘 그렇게 해서 건강에 같은 노하우를 공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